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조은프라자와 황금백화점 건물이 길게는 2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순천시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까지 진행했지만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결론 나면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준공된 순천 조은프라자 건물입니다. 볼링장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한때 순천 번화가를 대표하던 높이 9층짜리 황금백화점 건물도 20년 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 두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가까이 용역을 진행했지만 해법을 찾진 못했습니다. 소유자가 수백 명인데다 권리 관계가 복잡해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형평성과 비용 문제 등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향후에 리모델링이랄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건물 자체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쓸 수 있는 용도도 아니고. 다만 조은프라자의 경우 한 법인이 경매 등을 통해 전체 점포의 70%가량을 확보했고 개인들이 소유한 점포를 추가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순천시에 건물의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금백화점의 경우에는 구도심에 위치해 선호도가 떨어져 여전히 방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계속 원점 제자리로 가고 있는데 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다. 순천시는 최근 조은프라자 경매 과정에서 30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지만 황금백화점은 10여 차례나 경매가 유찰돼 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도 언제쯤 환수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이번 회기에도 다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순천시의회 강영구 의장은 어제 의원 간담회를 통해 현행법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임시회가 열린 오늘까지도 안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8월 순천시 의원 15명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안건을 제출했지만 강영구 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천역의 2등급 승격과 함께 시설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박영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여천역이 전라선역 중에서 가장 작은 역으로 대피선조차 없는 단선인데다 운전 제어도 인근 덕양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림, 소재, 율촌지구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이용객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여천역을 여수국가산단의 화물도 취급하는 2등급 관리역으로 승격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을 정부와 코레일에 건의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고향 장흥에서 머물고 있는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딸의 수상 소식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0년 광주에서 3남매 가운데 장녀로 태어난 소설가 한강. 소설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집필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승원 선생의 고명딸입니다. 1994년 소설 붉은 닻을 통해 등단한 한강 작가는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상에 이어 이번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고향 장흥에서 수상 소식을 들은 부친인 한승원 작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라움을 먼저 전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당신 혹시 가짜 뉴스 듣고 속아서 전화하는 거 아니오?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도 있냐 그랬더니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그래갖고 당혹감에 사로잡혔어요. 이어 한승원 작가는 우리 딸의 문장은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특한 감각이 있는 한국어를 맛깔스럽게 살려낸 좋은 번역가를 만났다며 번역가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강 작가를 끈질긴 성격의 아버지를 뛰어넘은 자식인 승업으로 표현하며 크게 칭찬했습니다. 강의 소설 신춘문예에 등단한 붉은 덫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그 제목부터가 그리고 첫 문장부터가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아름다움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치열한 전쟁으로 날마다 주검이 실려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냐며 기자회견도 열지 않기로 한 한강 작가. 한승원 작가는 이런 자신의 딸을 시적인 감수성을 가진 좋은 젊은 소설가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노벨상위원회가 밝힌 이유처럼 한강 작가는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습니다. 철저한 고증으로 써내려간 작품 소년이 온다는 5.18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된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5.18은 어떤 의미였는지 임지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왜 태극기로 시신을 감싸느냐고, 애국가는 왜 부르는 거냐고 동호는 물었다. 은숙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광주 북구 중흥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한강 작가. 서울로 이사를 간 뒤 아버지가 몰래 숨겨 가져온 한 사진첩을 보게 됩니다.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작가에게 5월의 광주는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운명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독일 모 기자가 찍어 만든 그 사진첩, 동영상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딸의 정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게 탄생한 소설 소년이 온다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삶을 뜨겁게 그려냈습니다. 집필 전 900명의 증언이 있는 5월 민중항쟁 사료집을 완독하는 등 철저한 고증을 거치기까지 했습니다. 상무대라는 수용소 공간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조명이 안 됐으니까 이걸 반드시 넣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또는 세계사에서 수용소라는 것, 사람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년이 온다 소설 속 주인공이 된 고 문재학 군의 어머니 김길자 씨는 어젯밤 전해진 한 작가의 수상 소식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의 총부리에 가족을 잃은 오랜 상처를 다시 한번 보듬게 됐습니다. 네 속은 다 이루어졌어. 한강 작가님이 세계적으로 다 알리고 계셔.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살아. 비극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양심과 존엄을 보여준 작가 한강. 44년 전 민주화를 그토록 열망했던 광주 시민들의 정신은 그가 글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아주 고통스러운 소설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밝은 쪽으로 가고 있는 소설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저의 질문들을 조금은 변화시켜준 소설이기도 해요.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여순 사건을 왜곡한 한국사 교과서를 규탄하며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희생자를 반군 등으로 표현한 것은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국사 교과서에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하고 교과서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순천대학교 인물학술원이 오늘 제주대와 공동으로 제주 4.3 여순 11구 기억과 책임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 2018년부터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제주 4.3과 여순 사건에 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진상규명 토대를 쌓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두 사건의 기억과 책임이란 공동 연구서 발간을 기념하고 주제 발표와 토론 등 앞으로 계획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려 때부터 구한말에 이르는 기간 광양 출신 유림들의 시문 등 작품을 모아 엮은 향토 문헌집, 희양 문헌집이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 발간됐습니다. 오늘 광양 예술창고에서 북 콘서트도 개최됐는데요. 광양 지역 문학의 역사와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예술창고입니다. 광양의 향토 문헌집인 희양 문헌집의 국역 해제본 발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38년 광양 향교에서 간행한 희양 문헌집은 고려시대부터 구한말 시기까지 광양 출신 또는 광양과 관계한 인물들이 쓴 928편의 시문 등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기존에는 한문으로 쓰였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한글로 읽기 쉽게 번역 발간된 겁니다. 특히 희양 문헌집에 수록된 매천 황연, 신재 최산두 선생의 시문 등은 지역의 학맥과 정신적, 문학사적 가치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희양 문헌집이 한글로 번역됨으로 해서 향후 지역에서 이걸 컨텐츠로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연구 그리고 대중화 후속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디딤돌을 놓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역사회가 향토 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희양 문헌집 번역본을 관내 도서관, 학교 등지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국역본 전문을 등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걸 국역 희양 문헌집을 널리 홍보해서 광양 시민이 광양 문학의 자부심을 좀 고취하고 또 차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양 지역의 전통 향토 문학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게 될 희양 문헌집 한글 번역본. 지역민들의 역사 문화적 자존감을 높이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여수산단 대기업이 대정비 근로자 출근 시간에 맞춰 산단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여수시와 GS칼텍스는 오늘 여수 국가산단대 GS칼텍스 여수 제2공장 대정비 사업장에서 2천여 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산단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여수시는 협력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통합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포지엄 개최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산단 안전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